안성환의 시사야. 지난 16일이었었죠.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된 인종차별 문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미국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은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 이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경과, 과정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16일이었어요. 현지 시각으로 미국 애틀랜타 시내에서 48km 떨어진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마사지숍 한 곳, 그리고 애틀랜타 시내 스파 두 곳에서 연쇄 총격이 발생해서 8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8명 중에 6명이 아시아인이었는데요. 또 그중에 8명 중에 4명은 한국계 여성들이었습니다. 사망자 8명 중에 7명은 또 여성이었고요. 범행이 이루어진 몇 시간 뒤에 용의자인 21살 백인 남성 로버트 에런 롱이 체포가 됐는데요. 지금 살인과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이 사건 직후에 이 용의자의 성중독 진술을 그대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인종범죄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크게 일었죠. 네. 결국 한 발 물러서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주재 총영사관은 한국인 사망자 4명 중에 3명은 미국 국적이었고 1명은 영주권을 보유한 한국 국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증오범죄를 중단하라, 이런 증오범죄에 관한 항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시위가 많이 열렸어요. 뭐 뉴욕, 시카고,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한인 여성을 포함해서 8명이 숨진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계 여성이 많았으니까요. 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는 뜻의 Stop Asian Hate.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구호가 있었잖아요. 이걸 연상시키는 아시아계 목숨도 소중하다라는 뜻의 Asian Lives Matter라는 구호도 등장을 했고요. 정치권 또 유명인들도 속속 연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어졌던 흑인 차별 반대 운동과 비슷한 양상이 아시안계를 향해서도 펼쳐질 수 있을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8건에 이제 8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8건의 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폭행이 이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증오 범죄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혐의가 가중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검찰이 이런 경우에는 용의자의 인종차별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 증언,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좀 찾고 이렇게 쫓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는 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게 경찰 측의 입장입니다. 근데 인권단체들은 그럼 어떤 사건을 도대체 증오범죄로 다룰 것이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 많은 곳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만 지금 골라서 사례를 저지른 것 같은 이런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이 증오범죄라는 게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걸 뜻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주별로 이 법이 이제 워낙 주 정부가 강하니까 저걸 이제 주별로 적용을 하고 있고,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발생을 했으니까요. 지난해 한 흑인이 백인들에게 구타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지금 증오범죄법이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의원이 있는데 척 앱스테이션 주 하원 의원입니다. 일단 아시아계를 향한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제쳐두고라도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겨냥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증오범죄다. 증오범죄 성립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은 용의자가 자꾸 자기 범행 동기로 성중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의학적인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건 약물이나 도박같이 특정한 뇌의 수용체가 이제 자극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아니냐 이걸 여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성중독은 이 같은 증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BC 방송은 성중독은 역사적으로 백인 남성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악용돼 왔다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범죄 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시아계 이민자를 위한 이익단체가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을 위한 증오를 중단하라 스탑 AAPI 헤이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이 단체에 보고된 증오범죄가 3,700여 건이 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중국계가 42%로 가장 많았고요. 한국계가 14.8%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중에 분포를 보면 중국계가 22.6%, 한국계는 7.8%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계가 이렇게 많다는 건 전체 아시아계 인구 중에서 좀 한국계가 인종적인 중오범죄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오범죄 유형도 보고가 됐는데 폭언이 68%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따돌림과 기피, 육체적 폭력도 11%를 차지했습니다. 성별은 여성이 68%였어요. 남성보다 한 2.3배가 더 많았고요. 이 범죄가 벌어진 장소를 보니까 직장이 35% 정도로 가장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나 공공장소도 25%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게 지금 확실해졌고요. 중어범죄가 아시아계가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에서 자주 일어났는데 지금 벌써 올해 1, 2월에 접수된 아시아계 혐오 사건만 해도 503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미국 가서 약간 네. 좀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식당에 가서 약간 좀 이렇게 혐오성 발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약간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렇죠. 태도를 보이는 거 네. 있잖아요. 다른 네. 사람한테 안 하는 행동을 네, 아시아계가 네. 오면은 괜히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렇죠. 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훨씬 심각해졌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폭력 행위로까지 이게 발전을 하는 셈이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주의적 발언이라는 발언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대학 연구팀이요. 최근 미국 사회 내에서 아시아 혐오 행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주의적 트위터 발언들에서 비롯됐다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랑 아시아인을 엮는 SNS 혐오의 시발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목한 건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서 처음으로 차이나 바이러스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2020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아시아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하고 혐오 범죄가 크게 늘어난 걸로 실제로 조사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이후에 미국인들이 남겼던 127만여 개의 파생 트윗을 분석했더니 코로나19 하면 관련된 해시태그의 20%가 우한 코로나, 중국 코로나 뭐 이렇게 중국을 연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발언이 아시아 혐오자들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연구팀이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온라인상의 혐오 메시지가 인터넷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실 세계에도 이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메시지를 남기면 이게 전파력이 강하고요. 혐오 메시지가 또 전파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SNS를 타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번지면서 혐오 범죄에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혐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아시아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이 해시태그 사용에 제동을 걸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총격 직후에도 폭스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19는 차이나 바이러스다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또 다시 받았습니다. 일종의 미국 사회의 무능력을 네. 그 증오를 외부에 있는 또 그렇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약자에게. 네. 전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그 증오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졌고 네. 그게 이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내에서 뭐 이런 흑인계라든가 히스패닉계에서 네네. 만약에 비슷한 범죄 일어나면 아마 더 훨씬 시끄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근데 아시아계는 그럼 미국 사회에서 볼 때는 아시아계는 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뭐 많은 백인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은 그냥 영원한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전문가가 그래서 학대가 쉽게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혐오 범죄를 인종 편견이 관철된 범죄라고 좁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사건의 정황만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좀 법인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전문가는 최근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미국 내에서 급증하는 이유로 미국에는 아시아계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 즉 아웃사이더라는 식의 황화 공포라고 하죠. 아시아계가 서양 문명을 압도한다라는 백인들의 공포심이 오랜 기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오 발언이 이런 공포를 더 자극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계나 히스패닉계는 자신들이 지배했던 네.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 부채의식 같은 걸 좀 갖고 그렇죠. 있고 그게 자기들하고 연결되는 역사가 네네. 있는데 아시아계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객 취급하고 네. 더 증오심을 표출을 한다 이런 건데 아시아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워낙 소수라서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럴수록 사실은 더 네네. 목소리를 내서 내야 미국 사회가 좀 되는데.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낙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작년 봄부터 이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분위기가 확산을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1차 확산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2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2차 유행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 선동이 일상화되고요. 실제 폭력 사건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패배감, 좌절감을 불러왔고요.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런 분노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인 아시아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를 뭐랄까요?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아시아계가 아직까지 미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영향도 좀 일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 아시아계가 주로 이렇게 소수 자영업자들이 많이 작은 가게들을 운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애 서비스. 폭동 났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했었잖아요. 흑인 밀집 지역에 가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정말 진짜 부지런히 돈 네. 벌고 이러다가 오히려 이제 자기네를 어떤 뭐랄까 경제적으로 뭔가 네네. 빼앗아가는 대상처럼 네네. 이렇게 타깃이 되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소규모 그 자영업을 하는 거기서 인종 차별이나 인종 혐오 범죄를 당해도 이게 약탈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와도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기가 어렵고요. 약탈을 해버리니까 그냥 인종 범죄라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이제 복잡해져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강도행위 뭐 이렇게 어.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좀 거기서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또 아시아계가 아직까지 언어 장벽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무슨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해도 예.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왜냐하면 절차를 밟아서 경찰한테도 가서 얘기해야 되고 서류도 검찰한테도 쓰고 뭘 얘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하니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이게 미국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이거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가 이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영국, 호주, 뭐 대부분 서방 국가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CNN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작년 6월에 소수인종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응답자의 56%, 특히 중국계의 76%는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이제 지난 3일에 중국계 호주인 1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37%가 최근 1년 사이에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또 18%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호주에서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66%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네. 지금 호주랑 중국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무역적으로도 맞아요. 그렇고 쿼드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뭐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를 인종별로는 분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공식 통계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프랑스 시민단체 Security for All이 201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파리에서 이틀에 한 번씩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시아의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아시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이게 더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한 데는 이제 미디어,
이제 여기를 부추긴 점도 있고 정치인들의 네. 이제 발언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독일 TV 방송의 경우 아시아인이라고 하면 항상 뭐 아시안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업원 아니면 스파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 이렇게 고정된 캐릭터로만 이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편견을 좀 갖기가 쉽고 고정관념을 가지기가 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쉽게 그냥 공격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고. 좀 얕잡아 본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독일에서도 인종차별에 의한 혐오 범죄다라는 언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네. 규정을 할 언론이.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 물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냥 성중도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살고 있는 많은 동양인들이 인종차별 문제에서 우리 동양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신다고 그래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하고는 좀 달라 보이긴 네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아시아계 장관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모든 조각이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19일에 애틀랜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겪는 차별에 공감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 예. 근데 초대 내각에 정작 아시아계 장관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이게 2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조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강요급 인사에서 아시아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00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노먼 미네타 상무장관을 발탁한 뒤에 아시아계가 행정 최고위직 명단에 항상 포함이 됐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남성 위주다라고 했지만 거기서도 대만계 미국인 일레인 차우가 교육장관으로 기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장관직만 그러냐 다른 고위급에도 아시안 비중이 적어요. 현재까지 고위직을 맡은 동양인은 캐서린 타 이제 대만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요하고 고위급을 합친 26명 중에 50%가 유색인종인데 아시아계가 없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한 명이죠. 캐서린 타이 한 명.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계를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계 관료가 적다 보니까 이번 총격 테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안계의 어려움을 대변할 그런 고위 관료가 없다 보니까 근본 원인이 뭔가 이걸 탐색하는 건 물론 무리고요. 그럼 누구를 불러서 그럼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 사람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를 멈춰달라라고 정부가 나서서 호소를 한다고 해도 소수인종의 목소리를 이 정부 정책에 반영할 통로가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조지아주에서 증오범죄법을 제정하는 문제. 네네. 이게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 조지아주가 어떤 곳이었냐면 미국에서 증오범죄법이 없었던 4개 주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2월에 조깅하다가 어떤 흑인 청년이 백인들에게 쫓기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공분을 굉장히 일으켜서 조지아주에서도 드디어 증오범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최소 2년형 이상 형량이 높아지고요.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이렇게 법령이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첫 번째로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디언즈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조지아주법이 살인에 대한 최소 형량을 종신형으로 정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역 30년 뒤에 가석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범인처럼 굉장히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르면 풀려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증오범죄법을 적용을 여기다 더해도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더 부과하게 되는 거에 그치게 되거든요. 더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공소 노력을 더 들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에프스트라티온 조지아주 하원 의원은 이 법이 어떤 범죄인지를 명확하게 부르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 사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증오범죄법 적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온정주의적 발언을 한 경찰 관계자에 대한 해임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굉장히 나쁜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무슨 정말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체로키 카운티 보안과실의 제이 베이커 대변인이었는데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벌어졌고요. 지금은 현재까지 한 8만 명 이상이 여기 청원에 호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대변인직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한국 교민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걱정이 좀 된다 이런 생각.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